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시멘트 생산 외환 위기 수준 3분기 성장률 간신히 0.1%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시멘트 생산이 외환 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즉슨 여기 볼까요? 건설 경기가 그만큼 지금 침체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수출도 흔들흔들하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성장률 어제 나왔는데 보니까 간신히 전분기보다 0.1% 올랐다라는 겁니다. 원래 8월에 하느니 예상을 했었던 게 0.5는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상의 5분의 1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성장률 하느니 2.4% 성장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치도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한동훈, 추경호 겨냥 당대표가 원내 외 총괄이다. 친한 친윤 갈등 가열. 이 기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이거 추천 진행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그거 원내 일이라서 의총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총 의장이 납니다. 라고 얘기했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동훈, 추경호 겨냥 당대표가 원내 외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거 거기 관할 아니고 그것도 다 내 관할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받아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네. 힘없는 여, 힘 빼는 야, 속타는 정, 불신의 늪입니다. 네, 여야, 저희가 또 여야 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야 정의죠. 여야 정의.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의료계에서 일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다. 기쁜 소식이에요. 전해드렸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보니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당장 출범을 좀 서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은 뭐라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전공의가 포함되지 않은 논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조건부 휴학생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의료계가 글쎄 이거 참가한 게 의미가 있나. 추가적인 참여 의사 표현이 더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네. 일부 의료계가 정말 어렵게 참여하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만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북한군 활동 여하 따라 우크라 살상무기 공급 검토.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디서? 어제. 사실 어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폴란드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폴란드 기자가 물어봅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지원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옆에 있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북한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살상 무기까지 공급할지 말지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살상 무기는 공급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볼까요? 북러 밀착에 원칙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군전쟁 파견 땐 단계별로 조치를 하겠다. 고도 윤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굉장히 큰 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북활동 따라 살상무기 검토, 푸틴, 북러 협력,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뭐가 열리고 있냐?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얘기가 북러 협력 이 문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딱히 부인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북러 간 합의 이행 방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전엔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인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1%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다. 네. 이제 정말 미 대선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에 미 대선이 지금 시작이 되죠. 근데 대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가 대세냐? 모른다. 박빙이다라는 거예요. 1%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근데 지금 이게 전국 단위로 지금 뭐 지지율, 뭐 후보 지지율 몇 %인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 대선은. 왜?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경합주 판세다. 미 대선은 주별로 분포된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이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선거인단은 한 표라도 요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복식을 하는 지금 체제죠.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한 표 차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당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표는 더 많이 얻었지만 선거에선 졌었죠. 네. 그때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결과가 주목이 되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폴란드 대통령이 저희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환영식을 하는 대통령실 용산 잔디밭 앞이에요. 잔디밭 뭐가 떨어져 있죠. 아유, 이거 쓰레기가 이렇게 환영식 하는데 있나 싶은데 와서 이렇게 쓱 줍습니다. 근데 이 줍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줍는 게 바로 북한이 날린 삐라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쓰레기 풍선에 이거저거 해서 날리고 있죠. 근데 보니까 삐라를 이렇게 날렸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대통령실 안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쓰레기 풍선 날리는데 GPS 달아서 날린다고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GPS 달아서 차곡차곡 데이터를 북한이 누적을 하고 있다. 어디에 풍선을 우리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 딱 떨어뜨리기 위해서 데이터 누적해서 기술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차곡차곡 축적한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지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투톱의 핑퐁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여 세력 다툼 치닫는 특감 한 당대표가 원내 원외 총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과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전날 한동훈 대표가 특감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한 얘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 원내 사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저는 원내외 다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을 때 전국 선거로 뽑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다 원내외 다 내 관할이에요 라고 다시 받아쳤다는 건데 신주호 부총장님. 네. 지금 현재 물밑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 대표 사이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본 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가 보이는 그대로인 겁니까? 뭐 물밑 대화도 뭐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제3자가 뭐 또 이렇게 전원 형식으로 뭐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저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희 당 당헌이라는 게 당의 헌법 아닙니까? 네. 25조에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 그 통할이라는 한자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보면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그러니까 내각을 통할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그 내각의 어떤 부서든지 간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 말 자체는 맞아요. 원내 사안인 건 맞는데 네. 맥락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그 다음에 나온 거니까 이거 원내 사안인데 당신은 노타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풍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는 원내 사안, 원외 사안을 다 총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이게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당의 헌법인 당헌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준비를 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럼 사실 이게 한동훈 대표 얘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다시 한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또 하겠는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직접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최고위에서 원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원내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신 거에 대해서 당 대표 업무라고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단호한 노코멘트예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노코멘트 했는데 이분은 멘트를 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시장 SNS에 글을 올렸어요. 원내 사안은 당무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다. 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거 대표님, 홍 시장은 당대표가 감독은 할 수 있다. 근데 관여는 월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처럼 맞는 말을 했다고 봐요. 예, 한동훈 대표가 네. 당 대표가 원내외 총괄한다. 네. 그 당헌 25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헌 61조에 또 다른 것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교섭단체 대표로 원내대표가 네.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 총무 때는 대표가 시켜서 했는데 네. 지금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둬서 국회에서는 당신이 CEO다. 뭐 이런 식의 권한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가 전체적으로 감독은 하되 네. 관여는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순리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한 대표가 난 저렇게 얘기한 게 좀 검찰 출신의 상명하복, 위 아래 기업으로 말하면 CEO와 COO의 그 차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정치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는 건 옳지 않다. 특히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 21일 면담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얻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와의 관계가 한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관계랑 좀 비슷해졌어요. 예, 어떻게 보면 니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 예,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당하니까 오히려 추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쏟아붓는 거 아닌가, 비슷한 행태 아닌가 싶어서 정치에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요거는요 오해가 있었고 제가 뭐 윤 대표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홍준표 네. 시장 저는 저게 이제 전형적인 궤변이라고 보는데 네. 감독하는 건 괜찮은데 관여하는 건 월권이다. 감독하는 건 관여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리고요
당무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라는 것도 이제 궤변인데 이 원내 정당의 경우에는 당무라는 건 당의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원내 정당의 경우에는 당의 일 중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회 사안이겠죠. 저걸 어떻게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당무와 국회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교통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당론을 결정하는 일은 당무인가요? 아닌가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반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다음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똑같이 당헌 당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얘기가 달라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원내든 원외등 이 당대표가 총괄이다. 친윤, 독선, 독단의 정치다라고 또 친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이게 원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론이에요. 그 두 개를 연동시킨 연동하는 거는 게. 예. 당론인데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네, 친윤계에선 뭐 당대표라고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거 독선 독단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사실 아니 당원 당규에 나와 있으면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인데 같은 당원 당규를 놓고도 지금 얘기가 나뉘고 있죠. 그 당원 당규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볼까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대표의 지위는 당헌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당헌 6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느냐? 당대표는 25조에 따라 당직자 회의 소집, 특위 구성 권한, 당직자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갖고 있다. 원내대표의 이 권한은 당헌 63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조 부총장님, 윤영걸 대표님 이게 지금 달라요. 가운데 계신 최창렬 교수님 뭐가 맞는 겁니까? 저걸 이렇게 법과 제도를 말이죠. 네. 어떻게 운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당대표가 당무나 의원총회에 관여 안 합니까? 물론 원외라 하더라도 의원총회라는 게 그 소속 의원들의 결정사항인데 네. 지금 이게 만약에 당대표와 그 추경 원내대표의 관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가 원만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말을 자제했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양측이 갈 길 가는 겁니다. 그게 네. 본질인 것이지. 보세요. 이거 지금 다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 지위 권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저기에 나와 네. 있습니다만 저거는 얼마든지 해석을 뭐 당대표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원내대표 입장에서 해석해서 말이 맞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법을 가지고 지금 뭐 법정에서 가지고 이제 심판한 것도 아닌데 이걸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이미 당내의 정치가 허물어진 겁니다. 완전히 여권 내 지금 국정의 투톱이 지금 완전히 갈 길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의 투톱도 이제 드디어 갈 길을 가는 이런 상황이 본질이에요. 지금 사실 보세요. 아까 권선동 의원이 이건 당론이다 얘기했죠. 네. 특별감찰관 특감이. 근데 이 특별감찰관 설치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 양쪽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폈는데 그 논리의 근거가 되는 걸 자기가 취사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서로 백날 무슨 뭐 이 권한 가지고 여기 네. 당원 가지고 따져봐야 아무 의미 없고 특별감찰관이라도 해라. 그게 네. 좀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특별감찰관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섬수 특감이 한번 실패하고 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정부가 계속 임명을 안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이게 시발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 특감이 들어온다고 특감은 수사권도 없습니다. 조사권도 없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뿐이에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당의 투톱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거 이 자체가 여당의 정치력 자체가 무너진 것이고 대표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 가지고 따질 때입니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내대표도 얼마든지 당대표의 얘기에 조언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당대표도 원내대표에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당무에 관한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여권의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거다. 관건은 이게 무슨 얘기냐? 당내 정치가 허물어졌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치 이 여당 내 투톱이 무슨 핑퐁 게임 하듯이 약간 지금 진실 게임 하듯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공간 자체는 여의도긴 한데 사실 진짜 이 문제의 당사자 격은 용산이죠. 다음 기사 볼까요? 용산 한 해 대놓고 훈계.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져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이 돼 있고 당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밖에 또 다른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요런 얘기도 있었어요. 원내대표와도 상의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묻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게 국회에서 3명 추천인데 한 대표는 지금 시계가 빨리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게 의총에서 결정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가 맞습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지금 이 얘기는 이게 당론 의총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임세훈 의원님 안 하고 있던 걸 어쨌거나 새롭게 추진을 하면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데 왜 절차를 안 지키느냐 약간 절차적 정당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같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용산에서 말씀하신 집권 여당의 대표란 정체성을 가져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대놓고 디스를 하는 거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요. 근데 저는요 정말 대통령실 집권 여당의 정체성에 대해 도대체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권 여당의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국정 운영을 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동반자로서 같이 협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이거든요. 대통령이 다른 길을 가고 국정 운영 철학이 좀 부재하거나 아니면 민심과 동떨어지를 일을 하게 된다면 집권 여당이 오히려 그 집권 여당이라는 권한으로 대통령께 쓴소리도 하고 고칠 수도 있는 길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봅니다. 중간에서 야당과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용산에서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정체성은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도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가지고 물론 그때도 의원들만 만났습니다. 대표. 네. 근데 그때도 당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니까 독립적이다라고 해놓더니 사실 지금 모든 사안에 다 관여되고 있었어요. 아까 김재원 최고가 네. 이야기하셨던 게 일방적이고 독선이고 독단인데 이거 그대로 대통령실에 적용하면요 딱 맞습니다. 독선 독단으로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당무에 개입한 거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대표 본인 마음대로 다 갈아치웠잖아. 있는 대표 없는 대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정체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 자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야당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우리도 약간 걱정돼 이런 말씀을 지금 같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용산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일각에서 무슨 보도가 있었느냐면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특별감찰관 도입 80만 전 당원 여론조사 검토합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용산에 대항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대에 대항해서 그럼 전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알림이 왔느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특별감찰관 도입 관련 여론조사는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게 왔어요. 신조어 부총장님. 네. 그럼 이게 당 차원의 검토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아이디어성으로 얘기가 나온 적은 개인의 의견으로 아이디어성으로 얘기가 나온 적은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검토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당원 여론조사는요. 저희 네. 당 당원 당규에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아까 그게 추경호 대표의 주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 저 부분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전당원 결정용은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네. 저 전당원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죠. 사실상 저게 결정용은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좀 다른 게 민주당은 저거를 전당원 투표를 해서 그거 자체로 결정을 해버려요. 결정권이 있다. 예, 근데 저희 당은 결정권은 없지만 주요 참고용으로 최종 결정권은 의원총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권성동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은 연계돼 있다는 게 기존 당론이라고 했는데 네.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당론으로 채택된 바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뭐 이제 훈계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용산의 본심은 그거 같아요. 특별감찰관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니까 이 북한인권재단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연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링크를 풀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예. 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당원 여론조사도 뭐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뭐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얘기가 결국은 이쪽 카드, 저쪽 카드가 다 여러 가지 이 카드도 있고 저 카드도 있고 다 지금 이제 수면 위로 하나 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뭐가 공개가 됐느냐. 사진 같이 하나 볼까요? 네. 이 사진입니다. 휴대전화로 뭘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문자를 뭘 보내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글씨를 좀 자세히 보면 여기 배현진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배준영 수석 보고하세요. 라고 밤 10시가 넘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조경태 의원이 6분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의총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라고 23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이걸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추경호 의원이 국감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튿날 오전 8시 12분에 올렸다. 이게 서범수 사무총장이 최고위원장관 핸드폰을 보는 사이에 찰칵 찍혔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배현진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 왜 안 보세요? 옆에서 그럼 누구라도 좀 알려줘요. 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조경태 의원도 빨리 좀 의총 여세요라고 재촉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포착이 된 대화는 이건데 요 앞에 이런 대화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혹시 이번 정부의 특별감찰관 도입 원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의 당의 기조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요거는 원내대표가 설명을 따로 해야 돼요. 라는 얘기. 박정훈 의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공약한 거에 반대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한지아 의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좀 수렴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요런 얘기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보면 배현진, 박정훈, 한지아 다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신주호 부총장님. 네. 약간 친한계 돌격 앞으로 약간 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요. 네. 신속하게 의원총회를 개최를 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각각 그러니까 핵심은 인권재단 이사와의 그 링크를 풀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네. 해제냐 유지냐 그거거든요. 어떤 것이 지금 이 전국에서 우리 당의 앞길에 저희 당의 앞길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의원들이 생산적으로 토론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정 합의가 안 되면은 나중에 뭐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나타나듯이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개최에 소극적이에요. 오히려 친한계 의원들이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하루 지나서 열겠습니다. 근데 국감을 다 마치고 해저 다자 한 글자가 좀 미묘한 또 파장을 낳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부로 17개 상임위원회 국감은 다 끝납니다. 네. 근데 겸직 상임위가 있어요. 무슨 운영이라든가 그 여성이나. 정보위원회라든가 여성가족위원회라든가 그거는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감사 끝나는 건 오늘인데 추경호 대표가 다 하는 거는 일주일 정도 뭐 좀 시간을 벌고 지연하겠다. 또 이렇게도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지금 국감이 끝나는 시점을 그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요 다 마치고는 마치는 포인트가 그럼 언제라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어쨌거나 요번 주든 뭐 다음 주든 뭐 그 다음 주가 되든지 간에 의총을 열긴 열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의총을 열게 되면 결국 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요 얘기는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표대결. 네. 기사 같이 볼까요? 특별감찰관 의총 열기로 친윤 친한 표대결 가나. 네. 보통 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찬 몇 표, 뭐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이렇게 따지진 않죠. 보통 박수로 추인하고 말곤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박수로 추인이 될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표대결로 가면 지금 현재 친한 친윤이 몇 명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이건 어제 나온 이제 기사 중에 일부 저희가 좀 갖고 왔습니다. 어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계파 분포 뭐 하루 만에 바뀌진 않았으니까요. 보겠습니다. 108명 중에 친한계는 21명, 그리고 친윤계는 25명, 그리고 중립지대가 62명이다. 라고 일단 동아일보는 분석을 했습니다. 친한 친윤, 친윤이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친한 친윤 다 합쳐봐야 중립지대가 안 되죠. 네. 사실 이 친한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의총 표결로 가면 특별감찰관 이거 계속 힘받아서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사실 첫 번째 친한계 모임 이후에 박정원 의원이 친한계 이 정도는 될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22명이 다음번 모일 때는 한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 만들자 막 이러는. 아니,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자 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지. 50명까지도 새가 부를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모임 때 23명 모였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한 명 한 명씩만 다음에 더 데리고 오면은 다음에 50명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신주호 부총장님. 네. 자꾸 여쭤보게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친한계는 얼만큼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건 모르죠. 의원들 마음 잘 모릅니다. 근데 밥자리에 나온 분들이 한 20여 명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밥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요. 저거를 토론하다 보면 우리 당의 앞길에 과연 어떤 선택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인가. 국회의원들이요. 그 정도 판단 능력은 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중심으로 얘기해야지 뭐 밥자리에 몇 명 모였는가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뭐 굳이 뭐 개파 친한이 아니더라도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친한이 아니어도 의원들이 아마 대다수 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개파로 친한 친윤 몇 표라고 볼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창열 교수님. 네. 제3자 입장으로 보시기엔 표대결로 가면 특별감찰관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그건 예측하기 어렵죠. 여기 지금 우리 친한의 대표인 이 신지효 부총장은 잘 모르겠다는데 제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여권이 살려면 특별감찰관 통과시켜야 됩니다. 일단 그 추천도 야당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 3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내정하고 총무를 거쳐야 되는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당이 지금 굉장히 여권 자체가 그야말로 공멸의 위기라고 아까 김재원 최고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의 진단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는데 전 특별감찰관이 이게 사실은 현재 여권이 닥친 위기를 해소하는 그런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여당 여권이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도가 20%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이슈가 지금 거의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거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이 특별감찰관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근데 이거조차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킨다. 친하 친윤의 표결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여당 안 쳐다볼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이 지금 김 여사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는 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라도 해야 그래야 대통령과 대통령의 무슨 친척 사촌이네 이런 것들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 기제, 메커니즘이. 이걸 만약에 표결에 아예 안 들어가 몰라도 표결에 들어간 다음에 부결됐다. 그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거 여당 자체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도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이고 당내 모두가 지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표결에 가서 지면 말이죠. 이걸 그래서 이겨야지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의 판단을 국민의 의원들이 한다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표결로 가면 저는 친한이라기보다도 특별감찰관 일단 도입하는데 우리가 추진해 보자 라는 쪽으로 실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친한 이어서 내가 찬성이고 나는 뭐 친한이 아니니까 X 반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감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아마도 생길 거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상 아까 뭐 밥자리에 뭐 온 사람이 뭐 20 몇 명인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인 친한, 공개 친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한 갈등에도 22명 공개 친한, 당내 중진 설득이 새 확장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밥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얼굴 이름 다 알려주고 나 친한으로 알려줘도 돼요? 라고 그걸 감수하고 오는 사람들인 건데 그밖에 더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살짝 괄호치고 내포가 돼 있죠. 근데 관건은 뭐냐? 당내 중진 설득이다. 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22명, 서울시민 지금 22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초선이 상당수고요. 3선과 재선이 여기, 그리고 뭐 그 이상, 네. 그 이상 뭐 6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안상훈, 최보훈, 뭐 대부분 초선입니다. 대부분 초선 친한계 의원이라고 실명을 내 얼굴을 공개하고서 하는 공개 친한 중에 초선이 대부분인데 중진이 없더라. 중진이 얼마나 친한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라는 얘기인 건데 또 이런 포인트에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느냐. 공천해준다고 초재선 국회의원이 됐으면 보답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는 초짜 밑에서 설치는 다선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 근데 이 얘기를 윤영걸 대표님 사실 뭐 그러니까 중진들 한동훈 대표 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근데 육선인 뭐 조경태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진들이 뭔가 수근수근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사전 포석으로 얘기를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지금 중진들의 얼굴이 너무 보이질 않는다. 네, 중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과거에 그 보수에서는 허주 김윤환 의원이라든지 그 야당에서는 그 김상현, 훈홍 김상현 의원같이 포용, 대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중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한 갈등이 거의 김건희 내전이 됐잖아요. 이거 표결로 가면은 저는 양쪽 다 대통령도 큰 타격이고 한동훈 대표도 어떤 결과가 나도 큰 타격을 받아요. 한동훈 대표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수가 분열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표결로 가면 누구 하나인가는 지거든요. 지는 순간 저는 거의 분당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대통령은 또 탈당하고 탄핵으로 가고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진다면은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필요한 게 좀 시간을 21일 날 그 단독 대담했는데 사담에. 대통령하고 네. 지금 나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너무 좀 급하게 서두른다. 지금 감정이 좀 격앙돼 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물밑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좀 더 역할을 눈치 보지 말고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나부터 좀 바꿔야겠다. 나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정치인이 좀 해야지.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정신분석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도대체 정치인들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화에 좀 물꼬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특히 중진 의원들이 너무 중요하다. 표결로 가는 순간 저는 당은 그 분당 국면으로 거침없이 이 회오리 바람으로 소용돌이로 빠져들 거다. 그래서 막부에서 대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뭐 좋은 말씀인데 전 대통령께서 변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당에다가 지금 친한이니 친윤이니 말이죠.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봐도 이거 표결로 갈 일이 아닙니다. 이 다수결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원래 도저히 합의를 모색하다 안 될 때 하는 게 표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는. 그러나 뭐 그 전제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좀 줘야 돼요. 지난번 21일 나흘 전 회동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 포맷도 그렇고 말이죠. 탁자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깜짝 놀랐어요. 탁자에서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회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는데 네.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셔가지고 뭐 특검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 세 번째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대통령께서 뭐 제2요건 만약 행사한다면은 재표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특별감찰관 이것도 도입 안 한 말이죠. 오히려 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근데 특별감찰관에도 하면 여당의 의원들이 그 거부권에 그 힘을 실어줄 명분이라도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사인은 대단히 나쁜 거다 뭐 온 세상에 다 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당신 좀 알아서 하시오라고 좀 바뀌어야죠. 대통령 최고 권력을 가진 분이 포용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다 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 견해로는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다 공멸이에요, 완전히. 보수는 정말 공멸입니다. 지금 공멸을 지금 친윤 인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멸할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로 대통령께 인식도 바뀌고 친윤의 인식들도 바뀌어야지 친윤 몇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저분들이 보수를 아끼는 분들인가라는 의구심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사실 처음에 이 윤여걸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신조 부총장께서 뭔가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좀 부릉부릉 하시다가 최창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잠시 또 잦아드셨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홍준표 시장의 얘기까지 좀 봤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뭔가 이 원외도 다 내 관할입니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얘기만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어제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감장돈 원외 한동훈, 당대표가 원내도 총괄, 친윤 독선. 한동훈 대표, 지금 국감 중이죠. 국감장을 하나하나 다 돌았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단히 임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서 경기지 방문하십니다.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상황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세와 만약에 여기 계신 국방위원장님이나 의원장님의 엄마 입장에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한동훈 당 대표께서 우리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위문 및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간단 인사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다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당 우리 당
의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직접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한두 군데만 간 게 아니에요. 고루고루 여기저기 뭐 산자위도 가고요. 뭔가 뭐 환노위도 가고 지금 국방위도 가고요. 다 돌았습니다. 다 돌면서 직접 얘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같이 봤는데 일단 이 얘기인즉슨 국감을 치르는 원내 일도 내 관할이야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조 부총장님. 이 국감장을 한번 쭉 둡시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과거에도 저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2010년 10월 7일 또 10월 20일 14년 전이네요. 야당이었던 민주당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였는데 원외였어요. 그 다음에 4월 보궐선거에서 분당에서 당선돼서 배지를 달았는데 그 전까지는 원외 대표였습니다. 근데 두 차례를 저런 식으로 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돌 때는 그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박지원 의원이에요. 박지원 의원이 같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냥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쪽에도 있었고 어제는 저희 당 쪽에서 저런 모습이 나타난 건데 네. 참 제가 어제 오후에 이상한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네. 여의도에. 네. 저 한동훈은 정치 초짜고 국회 경험이 없어갖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를 막 휘젓고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또 뭐가 돌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렇게 뭐 당연하고 네. 뭐 그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요걸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처럼 예전에 14년에 손학규 대표가 원외대표일 때 국감장을 돌았었고 두 번째 돌 땐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같이 돌았는데 한동훈 대표 아직 국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남아있는 국감 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같이 한번 도시죠라고 얘기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건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럴 땐 언론이 이렇게 쓰죠. 말을 아꼈다. 네, 그렇게 쓰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국회 요 건물 안에서 감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국감장만 가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대구를 갑니다. 왜 가느냐? 여기 볼까요? 오늘 강연을 가 있습니다. 어떤 강연인가 봤더니 지방 분권, 국민 통합 관련한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구를 간다라는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대구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이거 어떻게 많아? 빨리 나와. 빨리.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만두집에서 또 그날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나온 모습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인데 비대위원장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얘기들이 한창 있었을 때 그때 동대구역에서 기차표를 취소하고 해야 될 만큼 사인을 해달라고 막 3시간 동안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소식을 저희가 그 당시에도 아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후일에 한동훈 대표가 그때 내가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게끔 결심하게 만든 곳이 대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대구를 이 미묘한 시기에
간다라는 거죠. 임세훈 의원님. 한 대표의 대구행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란 것도 비슷한 행보인 거죠. 어떨 땐 요럴 땐 되게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두 분 다 본인들이 힘들거나 뭔가 되게 애매한 시기일 때는 본인들을 가장 응원해 주는 곳에 가서 길을 딱 받는 그 태도는 아마 이 두 분이 약간 형제지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항상 지지율이 가장 낮고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을 때 꼭 굳이 대구나 뭐 포항이나 이렇게 본인들 지지층 많은 곳을 가거든요. 뭐 그게 저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국민들의 민심이나 이런 거 듣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지지도 더 낮은 수도권이나 호남 같은 데 가셔서 문매를 듣고 비판을 듣는 게 저는 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돌파하기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또 본인들 팬이 많은 또 대구 가서 길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엊그저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가서 또 홍준표 시장이랑 이렇게 또 식사도 하시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도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국가 서열 뭐 7위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대통령과 그런 독대에서 뭐 사실상 좀 본인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그걸 받고 오다 보니까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이 면도 뭐 이해가 되는 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가 또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이다 보니까요. 네. 아까 저기 쫙 그 국정감사 돌았잖아요. 이른바 순회 공연이라고 하더라고 국회에서는요. 거기서 차라리 야당에 있는 의원들 소수로 5명, 4명에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아니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식사 정치를 좀 소수로 하시는 건 어떨까. 그게 훨씬 더 돌파구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게 도는 것도 도는 건데 소수로 좀 식사 정치도 같이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조언을 또 주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대구 찾은 이유는 오늘 초청 강연을 가긴 하지만은 네. 지금 대구 민심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에 열화 같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때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같은 배를 탔을 때예요. 한 팀이었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반목하는 상태 그렇잖아요. 동상이몽 관계. 네. 이러니까 대구 민심이 굉장히 복잡해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를 지지하긴 하지만은 윤 대통령이 또 잘못한 것도 많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는 정말 깨끗하게 딱 정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이슈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다른 심리가 또 하나 있는 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을 등을 돌리냐? 그러면 과거에 유승민, 김무성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척지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이 당이 어떻게 추스릴 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구 민심한테 어떻게 보면 보수의 본산인 대구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칫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대구 민심도 이탈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대구에 가서 힘 받으러 간 거 아니냐.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다. 지금 대구 민심이 만만치 않다. 지금 부글부글하다. 대구가 지금 오히려 뭐 국민의힘에서 호남이나 다른 데를 가는 것처럼 좀 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설명을 오히려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 대표가 대구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총알바지 용병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김용현 국방, 복파병 아니라 총알바지 용병이다. 네. 지금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네,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제 국방위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파병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총알바지 용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죠. 북한군은 총알바지 용병. 근데 앞서서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뭐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었냐.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은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그러고 국방부 장관은 아유 그냥 총알바지로 어린 병사들 잘 총 쏘지도 못한 어린 병사들 갔어요. 라고 얘기한 거랑 누구 말이 맞다는 거냐.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저는 국정원에서는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네. 뭐 엄청난 부대가 갔다고 하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총알바지용, 뭐 어린이용, 뭐 10대, 뭐 이런 20대 초반 이런 총알바지로 갔다 뭐 이렇게 설명해서 별거 아니고 그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다. 어떻게 보면은 돈 받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고 그 목숨값 하러 목숨 바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코끼리 중에 일부분씩 만졌기 때문에 다 코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네, 특수부대도 북한에서 어느 정도는 갔겠죠. 하지만은 이 많은 이 전선에 투입되는 거는 네.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다급하니까 그 민감한 지역의 서부 전선 쪽에는 북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몸으로 때우는 어떻게 목숨으로 방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간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창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국방장관의 전 발언이 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 파병이 됐든 용병이 됐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지금 군사 교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 지금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첨단 핵심 무기 기술을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걸 분석하는 게 맞아요. 물론 질문을 의원이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건 좋은데 그런 다음에 그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병이냐 용병이냐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북한 깎아내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군이 들어가면 이게 제3국이 처음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1차 대전이 그러지 않았어요? 1914년도에. 이것도 그럼 우리도 개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국방장관이 이런 걸 다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파병이나 용병보다는 그런 것들 같이 대통령과 같이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어젠가요? 미국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얘기가 네. 이게 지금 전선에 북한군이 쓸지 안 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보다 신중한 태도인 것이고 네. 우리 국정원은 굉장히 조금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약간 달라요. 한미 간에도 말이죠.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이 관점이 달라서 네. 이런 거 같이 한미가 잘 조율하고 이런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용병이나 파병이나 이것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총알바지 용병이다, 뭐 파병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본질은 사실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처럼 이 사안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가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럼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리고 간 대신에 받는 러시아로부터 받는 기술을 또 북한은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냐. 그게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방위에서 뭐 요 얘기만 나온 건 아니겠죠. 같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국방위에서 이런 사안도 있었어요. 다음 기사 좀 볼까요? 한기호 우크라통의 북괴군 공격 신원식 잘 챙길 것 문자 논란입니다. 네, 이게 지금 누구의 문자냐. 이게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실장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중에 지금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뭐 다른 뭐 나토 얘기를 보내던 중에 요 모습이 찰칵 사진에 찍혔다라는 거예요. 요 사진이 찍힌 요 내용을 두고선 어제 또 국방에서 한참 논란이 있었죠. 직접 보고 오시죠. 당과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부품 공작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포고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한반도의 남북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한기호 의원께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저는 국방위에서 즉각 이 회의를 긴급 회의로 전환시켜서 결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고하고 제명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건 제명해야 될 사안이에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선 참 가소롭습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또 군사 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심리전이란 말을 하니까 전쟁하자고 합니다. 네. 이 문자로 인해서 벌어진 논란. 이거 지금 야당에서는 신북풍 공작이냐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심리전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한기호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요거 신지호 부총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에 요청을 해서 북한군을 일부러 이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총격을 가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하다 보면은 아까 뭐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총알바지 용병이다. 그래서 거기서 안타깝게 희생되는 북한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차출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 러시아로 파병되는 당사자들이 끄덕끄덕 울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팩트로서 뉴스로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북한군들이 거기까지 가서 만약에 희생된다면 북한 내부의 동요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뭐 이거는 저 문자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걸 가지고 신북풍 공작은 너무 심했고요. 제가 어제 보건 때는 네.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네. 민주당 최고위원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기습 방문한 것 때문에 한 거다. 이건 거의 북한 대변인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망언이었습니다. 네. 망언이었습니다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임세훈 의원님, 바로 기회 드립니다. 뭐 그냥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오히려 그냥 본인 개인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대화가 심각한 게 이 두 분들이 그냥 사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뭐 대단한 권한이 있는 분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님도 여기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어쨌든 국방 쪽 관련된 의원이신데 그 장난처럼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두 분이 만나서 뭐 티타임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개인 생각이면 일기장에 쓰시면 되지.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 남북의 대리전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한반도에 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24일, 25일 오전에 동해안에 해안포에 포문을 개방했다고 해요. 북한에서요. 국병 저는 이제 군대 안 다녀서 죄송한데 용어를 잘 몰라서 국경 부근에 이제 뭐 포병부대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있었지 않았던 일들이 이런 자극적인 일들 때문에 북한에서 자극적으로 반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챙겨야 되는 것이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숙명인 것이고 그거를 만약에 장난처럼 했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해면에 해촉하고 의원직도 본인이 스스로 사임해야 되는 사안이다. 전쟁은 게임 아닙니다. 결국 죽는 것은 만약에 일어난다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결국 죽는 것은 결국 전쟁은 청년들이 나갑니다.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쉬운 사안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얘기해서 뭐 이렇게 전쟁 뭐 피해를 줘서 이걸 심리전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어프로치냐라는 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제가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군대 다녀오신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지 짧게? 저는 뭐 북풍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예,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과도기잖아요. 파병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량 탈북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군 출신으로서 뭐 한마디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이거는요. 그 말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윗사람이 문자 오면은 저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거만 누르면 잘 챙기겠다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좀 봐야지 너무 크게 생각할 건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신원식 실장이 단축키 누른 거다. 알겠습니다. 1번 누른 거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나 실효성 있고 소득이 있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